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롯데닷컴의 이성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인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례를 가지고 올인이라고 했는지 이제 방금 홍신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건데요. 바로 롯데 인터넷 면세점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롯데 면세점이라고 하면 국내 넘버원 면세점이고요. 최근 몇 년 동안 면세점 업계가 굉장히 이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 대비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의 저희의 이제 갈증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 차세대 AWS 기반의 차세대 프로젝트의 이제 기반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픈한 사이트는 이제 글로벌 원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 9월에 이제 올인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왜 AWS를 선택을 했을까요? 저 같은 담당자분들께서도 다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크게 이 네 가지가 주요 결정 사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체 매출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매출, 특히 뭐 중국 쪽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확장성, 안정성 같이 당연히 클라우드를 쓰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마지막 비용 효율성, 이전에 IDC 대비해 얼마나 비용이 감축 절감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가장 포인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올인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과연 처음부터 올인으로 갔느냐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IDC에서 가장 큰 시스템인 오라클 DB는 저희 처음에 전략에서는 IDC에 남겨두고 나머지 서비스들만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요. 왜 이런 처음에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번에도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과연 국내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 중에서 이런 레퍼런스가 있느냐, 그리고 저희가 IDC에서 사용하던 고용량, 고비용의 그 큰 장비들을 AWS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받아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운영을 해본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차세대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이전에 IDC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갔던 비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림돌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레퍼런스나 운영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AWS 코리아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성능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성능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 건데요. 저희는 일단 성능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스템 다이어트라는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크게 시스템 다이어트에는 저희가 두 가지의 단계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 분산입니다. IDC에서 가령 64코어짜리 IBM P 장비를 굴렸다고 하면 이거를 AWS로 옮긴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아무래도 저희가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면 P 시리즈에서 CPU가 AWS 올라갔을 때 2배의 성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vCPU는 2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희의 시스템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업무를 최대한 분산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IDC 기반에서 오라클 DB에는 모든 저희의 비즈니스 로직들이 녹아져 있었습니다. 주문, 회원, 결제, 그리고 상품들, 이런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겠죠. 그래서 최대한 AWS로 가게 됐을 때는 분산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다 이제 비싼 오라클 같은 DB를 쓰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픈소스 베이스로 가보자 라는 것이 목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이제 하나의 DB가 아닌 여러 개의 DB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라클을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엘라스틱 캐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부하를 분산해보자는 아이디어였고요. 두 번째는 부하 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쨌든 오라클을 써야 하고 무거운 로직들이 돌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희는 의문점이 많았죠. 이걸로도 과연 올려서 문제가 없을까? 크게
CPU와 IOPS 다이어트를 저희는 진행을 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합한 인스턴스를 찾는 라이트 사이징을 일단 먼저 했어야 됐고요. 저희가 POC를 진행할 때는 최대한 일단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큰 장비를 상대로 POC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검증이 되어야지만 당연히 그거보다 작은 장비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이고요. CPU 다이어트에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이전 운영에 있던 CPU의 부하를 많이 주는 탑쿼리를 이용한 성능 테스트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제 부하를 한꺼번에 줬을 때 과연 EC2에 올라간 저희 DB가 받아줄 것인가? 결과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굳이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하드웨어 베이스의 1대2다, 1대2.5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각보다 저희의 이제 업무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OPS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CPU를 해결했다고 하지만 IOPS라는 것이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대역폭도 그렇고 여러 제약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안 나와서 저희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IBM 장비에서 AIX 기반에 쓰던 그런 것들을 EC2로 올라가면서 리눅스 베이스로 변경하면서 좀 여러 환경 변수들, 설정 값들을 맞춰줄 필요가 있었는데 저희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엔 원하는 결과값을 못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정 값들을 변경해 주다 보니까 결국에 적합한 이제 IOPS를 얻을 수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프로비전드 IOPS를 이용했겠죠. 그리고 업무상에서도 백업을 저희가 불가피하게 로컬에다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장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백업을 분리시켜 부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이런 올인 모델로 일단 서비스를 잘 오픈할 수 있었고요.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의 이제 간략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세점은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쪽에 좀 타겟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정책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멀티 CDN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해준 부분이 바로 AWS에 있는 라우트 53이었습니다. 지오로케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중국 쪽에서 해당되는 고객들만 별도의 저희의 CDN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단 고객단의 트래픽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약간 보안이나 아니면 저희 가용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나 와프, 실드 등이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다 보면 아까 앞선 트랙에서도 잠깐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예전 IDC 기반이었다면 대피소를 만드는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저희 고객 인입을 막아버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AWS에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그런 가용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프론트 오피스라고 불리는 전시 영역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웹아스에 전시, 주문 결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상거래 사이트의 특성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눈팅만 하시는 고객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 주문으로 이어지는 고객들이 또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주문단과 전시단과 주문 결제단을 분리시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마지막 API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단 프론트 오피스에서 DB로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클라우드로 옮기는 목적이 가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실 건데요. 앞단에서 아무리 오토 스케일링으로 서버들이 많이 늘어나고 다 가용량을 확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뒷단에 있는 DB가 병목이 되면 사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에 API라는 영역을 두고 그것을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아무리 서버 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API 영역에서 최대한 그것을 캐싱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주고 오직 API 통신을 통해서만 DB의 연결을 허용해줬고요.
DB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업무별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업무나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서 RDS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EC2 베이스로 올렸습니다. 일단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올인으로 갔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속도 측면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속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가 빨라진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요 트래픽이 몰리는 관군제 이벤트나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평시 대비 상상할 수 없는 트래픽이 10배, 20배 정도의 트래픽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임시로 증설을 하고 대비를 하고 사람들이 인력으로 몸빵을 한다고 하죠. 그렇게 고생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아니면 자동으로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 측면입니다. 당연히 멀티에이지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단일 IDC에 비하면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배포 방식에 있어서도 코드 디플로이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이용해서 언제나 이제 현업의 요구 사항들을 수시로 이제 배포를 반영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서비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효율성인데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최대한 일단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저희 운영 인력들의 피로도를 낮춘 부분이 있고요. 올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NTP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IDC와 AWS를 동시에 관리했다고 하면 그 사소한 것들의 차이에서 어떤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올인으로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한번 추가를 해본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 9월에 오픈을 하고 11월에 ISMS 인증을 이제 클라우드 AWS 기반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담당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AWS로 올라갔기 때문에 편리했다라는 것을 한번 적어봤고요. 저기 나와 있는 4가지 분류들은 ISMS 인증 심사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들 해보셔서 이제 잘 아실 테지만 첫 번째 이제 정보자산 분류 같은 경우에는 AWS 기반으로 가면서 저희가 이제 람다 베이스로 자산 목록을 관리할 수 있게 자동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순히 자산을 엑셀로 관리하든 ITSM으로 관리하든 그런 방식이 필요했지만 저희 최대한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언제든지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걸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물리적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IDC 베이스로 있으면 항원 항습기, 소화기, 특히 출입자 관리 대장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IDC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WS가 대신 대응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작년 12월에 AWS 코리아도 ISM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 보안과 운영 보안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발망과 운영망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죠. 저희는 VPC가 당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족을 할 수 있었고요. 다른 쪽이랑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저희는 서버에 들어가서 로그를 보는 시스템을 AWS에 있는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별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필요한 로그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으면 서버에 붙어서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엘라스티서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안적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IAM 같은 계정 관리를 이용해서 키는 최대한 저희가 발급을 좀 제한을 했고요. 계정으로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 같은 것들도 S3에 보관을 하면서 라이프 사이클로 얼마만큼의 보관을 이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보셨던 것들은 저희가 이제 롯데 면세점의 온라인 시스템이 이제 올인으로 올라간 것을 보셨고요. 저희 입장에서 외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저희 오프라인 기간계 시스템이 일단 주로 먼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과는 과연 어떻게 연동을 했고 기타 바깥에 있는 다른 요건에 의한 연동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는 다이렉트 커넥트를 이용했고요. 원지 이해선을 이용해서 일단 논리적으로 VLAN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가 그냥 편의상 용도를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대고객 서비스인 서비스용과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 관리용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서비스용 같은 경우에는 기간계나 뭐 EAI 이런 쪽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이런 요건들이 나왔던 것들이 저희 DW가 오프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량 베이스에 일별 처리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회선이 필요했고요. 아무래도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커넥트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IDC 안에는 회원제를 담당하는 이때 뭐 롯데 멤버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쪽 역시 보안적인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용선 연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라우팅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과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외부에 있는 뭐 결제사 아니면 제휴사, 통신사 같은 제휴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역시도 뭐 저속회선을 이용해서 저희 전용 라우터에 연결시켜서 저희 시스템과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용입니다. 저희가 모든 접속에 대해서 VDI를 발급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비용적이나 환경적으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사무실 쪽을 다 폐쇄망으로 구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고 계시고요. 외부에서 꼭 이제 장애 처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2차 인증이 적용된 VDI를 통해서 저희 내부 전용선을 통한 통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구축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